네, 다음 만나볼 분은요.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기남 대변인입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기남입니다. 네, 이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다른 정당들 다들 판세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좀 자신감이 붙은 느낌인데 당에서 네. 분석하는 현재 판세 어떻습니까? 자신감이라기보다는요. 먼저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를 바꿔달라는 염원, 네. 그런 여망이 국민의당 지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당 자체 판세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호남에서 한 20석, 또 수도권에서 4, 5석, 비례대표 한 10석 내외 그렇게 네. 된다면 약 한 35석 내외 정도로 우리가 의석수를 확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호남, 또 수도권 경합지역, 또 정당 득표율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유동성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석 정도는 여분이 이렇게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치로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요. 호남이 역시 기반 지역으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 2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전 투표 관련해서도 보면 호남이 네. 전국 이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 당에 유불리 어떻게 작용할 걸로 보세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모든 면은 양면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의 이번 호남 방문 효과는 어떤 큰 유의미한 어떤 그 민심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에서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어떤 정책 평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그만큼 호남 민심이 야권의 교체 또 정권 교체가 가능한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떤 여망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서 투표장으로 사전 투표로 많이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당의 어떤 좀 바람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 수도권에서 4, 5석 정도 기대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 호남발 녹색 바람이 수도권에 네. 북상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미 북상했고요. 수도권을 지금 이미 강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타하고 있다. 네. 네. 이미 국민의당의 어떤 서울에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이미 20%, 23%에 달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을 한 8% 초월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라는 것은 추세인데, 추세를 보는 것인데, 그 상승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투표 당일 정말 의외의 결과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외의 결과까지 기대를 하신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바람은 바람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결국 수도권에서 야권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려 네. 다야구도죠. 지금 네. 새누리당만 좋은 일 지켜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민의당 입장 어떻습니까? 철저히 더불어민주당식 입장이죠. 저는 이번 총선의 총선 투표율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것은 야권의 지형이 그만큼 확대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최대한 투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의 어떤 선전을 좀 제어하는 높은 투표율이 그런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들은 다분히 사표 심리를 조장하는 발언인데 이것은 유권자의 어떤 소중한 어떤 선택권을 대단히 무시하는 발언이고 지나치게 제1야당의 어떤 정치 논리 어떻게든 2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공학적 접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런 표현도 했군요. 이 새누리당 일당 독재를 막으려면 가짜 야당에 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네. 또 야당답지 않은 야당 이런 표현도 썼는데 네. 역시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는 거죠? 가짜 야당이라는 표현을요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제1야당의 성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권 교체에 실패했고 19대 총선에서도 친노 패권 공천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다 졌고 그동안 2등에 만족해왔고 새누리당과 함께 기득권 양당 담합 정치에 익숙해져 있던 야당 아닌가요? 무능한 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자,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이제 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제3당 어떤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우선은 저는 그 한국 정치의 판을 아마 의석수는 비록 소수이지만 네. 판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위력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그 20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양당 구조에서는 좀 그 어려웠던 이른바 19대 국회 같은 경우를 보면 국회 운영개혁 법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10건을 발의해놓고 결국 처리는 한 건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국회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국회 개혁 양당 담합 정치하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은 국회를 우선 개혁하고 국회 특권을 재검토하는 데서부터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제3당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 시간이요. 뭐 약 4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네. 자, 국민의당의 대표 정책 한 가지 강조해 주신다면요. 문제는 정치다라는 게 국민의당의 현실적 인식인데요. 네. 저는 그동안의 국회 입법 독점을 버리고 국민 2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이 만들라고 명령하는 법은 만들 수 있는 국민 발안제, 그리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소환,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리콜제를 대표적으로 들고 싶습니다. 네, 자, 문제는 정치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리콜을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을 바라보면서 민감한 대목인데 총선 뒤에 이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는 것이 입장인가요? 아닌가요? 국회 선진화법은 지금 뚜렷하게 당론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이 정하고 있는 입법 정신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폭력 국회, 이를테면 난장판 국회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네. 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그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기남 대변인이었습니다.